자, 다들 아시죠? 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. 각각 다른 자들이 벌인 짓이었습니다. 자, 1차 낙서범 얘기는 뒤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2차,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네, 일단 두 번째 낙서 같은 경우엔 지난 17일 오후 밤 10시 20분쯤에 웬 남성 한 명이 와서 이렇게 낙서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. 영춤은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, 또 앨범 제목, 하트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사라졌는데 일단 지나던 버스 기사가 신고를 했습니다. 좀 낙서가 돼 있고 수상한 남성이 있다라면서 신고를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. 그 범행 하루 뒤인 지난 18일에 자수를 했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나 발각된 것 같아서 자진 출석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일단 경찰은 이 범행에 대해서 1차 범죄의 자극을 받아서 벌인 모방 범죄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낙서범 본인은요, 나는 이 가수에 대한 팬심으로 이런 짓을 했다. 또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게 좀 이런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. 그 가수분 지금 얼마나 창피할까요? 예? 자, 저 인간 오늘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.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올린 건데 반성합니다. 했을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안 죄송해요. 랍니다. 네,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네,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무릎을 꿇어도 경복궁이 어디입니까? 정말 조선시대의 가장 그 중요한 이 왕궁 유적지입니다. 그 경복궁에 낙서를 하고 안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그랬더니 아니 안 죄송해요. 저는 예술을 한 것뿐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미스치프라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서 찾아봤더니 미국의 어떤 아티스트 집단이더라고요. 그래서 뜻은 뭐 장난질이라는 뜻으로 좀 독특한 장난을 치는 좀 독특한 행위를 하는 그런 작가 집단이었는데 뭐 전혀 지금 예술과 범죄 사이에 구별이 없는 사람 같고요. 뭐 나는 평소 때는 그래피티도 안 하고 도벽도 없고 그렇다. 숭례분 태운 사건하고 나를 비교하던데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. 이 뭐 미술에 워낙 조예가 깊으셔서 이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장미셸 바스키아. 근데 어디 바스키아 갖다 댈 때 갖다 위지. 그러니까 바스키아 같은 경우가 문화재에다 저 짓을 하진 않았거든요. 그냥 담벼락에다 했지. 당연히 그렇고요.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. 그 이름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? 아는 척 좀 했습니다. 네, 그래놓고도 지금 본인 블로그에서 뭐라고 썼냐면 예. 자기 전시회 보러 오라. 좀 있으면 천막이 쳐져서 못 볼 것이다. 지금은 공짜다라고 하면서 내가 미스치프 스프링 잘못 쓴 건 좀 잘못이다. 뭐 하트를 검은색으로 좀 썼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데요. 지금 양이크가 지적한 것처럼 가져다 댈 때 가져다 대요. 미스치프 마침 미스치프 지금 전시회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거든요. 맞아요. 거기 가보긴 하고 저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. 진짜 내가 다 창피하네. 그러니까 말이죠. 참고로 양 변호사님이 이제 세계 명화 관련 책을 쓰셨어요.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. 박 변호사님. 예.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기를 올렸습니다. 자, 이런 것도 참 저도 이렇게 사건 같은 걸 보는데 사건 조사받고 후기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본인이 조사받은 후기를 블로그에 담담하게 올렸는데 후기가 좀 충격적입니다. 조사받은 날 각종 기자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. 이런 경험을 다 해본다. 계속 막 쫓아오거나 그런 기자들이 있었다. 밥을 먹을 수 있냐, 아침 맛있네. 뭐 이런 얘기까지 본인이 기재를 하면서 계속 물으니까 자신이 도망갔고 아티스트하고는 자기가 팬이다. 이런 얘기까지 다 씁니다. 또 얘기가 좀 있어요. 이렇게 이 커뮤니티에서 흉기 난동이나 해외 도피 같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도망갈 것 같으면 왜 경찰서에 자수해서 가느냐라고 또 얘기하면서 뭔가 이 범행에 대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양새를 이 조사받던 이후에도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걸 들어보면 약간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성격 유형인 것 같은데 왜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. 자, 무용담처럼 블로그에다 저런 글을 올린 건데 또 다른 범행도 자랑스럽게 말이죠. 네, 지난달에는 그 경복궁역 주변에 있는 미술관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그 예술 작품인 모자 하나가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 이걸 훔쳤습니다. 그리고 그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고요. 이 과정 역시도 블로그에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. 자신의 범행을 예술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남겼고요. 또 심지어는 그 당시에 경찰 조사 받으러 경찰서에 갔는데 그 경찰서 앞에서 훔친 그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. 일단 이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
자, 이제는 1차 낙서범들 얘기도 하겠습니다. 경찰 추적 끝에 어제 잡힌 거 다 들으셨죠? 17살, 16살 남녀 연인이었습니다. 10대들 출석 당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.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?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?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거예요? 그 낙서에 적은 불법 영상 사이트와는 어떤 관계시죠? 진행하겠습니다. 사과할 생각 없나요? CCTV 없는 곳 노리고 그러셨나요? 자,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서니 네. 저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? 10대 남녀고요. 두 사람이 뭐 연인일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자 이제 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냐 이렇게 질문이 이제 했었는데, 본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SNS를 통해서 어떤 신원불상의 사람이 장소하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만약에 쓴다면 한 번 쓸 때마다 5만 원 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이 사람이 이 지정한 장소에 이 사람이 지정한 문구를 썼다라고 합니다. 결국은 2번 했대요. 2번 해서 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고, 이 문구하고 장소는 신원불상의 사람이 SNS 지정을 했지만 범행 도구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거죠. 스프레이는 본인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. 자, 교수님께 제가 잠시 후에 여쭐게요. 양 변호사님, 일종의 반달리즘이잖아요. 이거 막 문화재 훼손하는 거. 아니 근데 반달리즘이라고 하려면 그나마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자신의 어떤 소신이란 것도 있어야 하는 거죠. 그런 것도 없어요. 그런 게 없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가 더 성립하기가 쉬운 거고, 저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.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무려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범죄입니다. 얼마요? 3년 이상이에요. 아이고야. 사실 생각해보세요. 경복궁이라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말로 가르쳐야 할까요? 저 10대도 그렇지만 저 20대 남성도 저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상 징역, 20대 남성은 소년법 보호도 못 받으니까 실형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 10대 남녀들 같은 경우 또 경찰청에도 낙서를 했어요. 아이고야. 아니 그 경찰 입장에서는요, 이 사람들이 이 뭐하는,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가,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던 거거든요. 좀 철이 너무 없다?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,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답답하기도 하고요. 박 변호사님, 네. 저게 그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쥐어도 그 화학 성분이 있어서 그렇죠. 얼룩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게 걱정이거든요. 사실은 문화재 보호법에서 그렇게 이제 강하게 3년 이상 유기징역이면 거의 뭐 강도 그 이상으로 본다는 건데, 그렇게 처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한번 훼손이 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. 지금 한 20여 명 지금 보존 처리 전문가가 투입이 됐다라고 해요. 그래서 약물 투입을 해서 오염 물질 제거를 하는데, 또 레이저 장비 같은 것들을 쓴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지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. 최소한 일주일 소요된다고 하고요. 그렇게 하더라도 약간 흠집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고,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교수님, 네. 좀 뭐 따끔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. 네, 저는 경복궁 이 사건 보면서 숭례문 국보 1호 같았던 화재 현장이 떠올랐고, 이번 범인도 꼭 잡아서 저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만큼 경복궁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 중요한, 임진왜란 때 다 전소됐던 것도 다시 복구시켰고, 그 후에 일제 때도 뺏겼던 것도, 훼손됐던 것도 다 굉장히 간신히 복구시켰는데, 이렇게 10대들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는 유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학생들 뭐 5만 원 준다고 얘기했다는데, 그럼 왔다 갔다 택시비 둘이서 뭐 10만 원 벌려고 이랬다는 건가? 저는 좀 설득이 되지 않는데, 그거보다는 뭐 영웅심리라던가 자기 만족이라던가 자기 과시, 아니면 재미삼아 뭐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, 저는 10대일지라도 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게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를 예. 따끔하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.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